31번 문제. 간이 소화 용구 능력 단위 0.5 단위로 맞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먼저 간이 소화 용구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소화기나 자동 소화 장치가 없을 때 사용하는 보조 소화 용구로서 일회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탱창 질석이나 탱창 진주와 마른 모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간이 소화 용구라고 합니다. 이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와 용량이 상이한데 이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마팽 오빠는 0.5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팽 오빠는 58입니다. 그리고 0.5는 0.5가 되겠죠. 마른 모래와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의 경우 50리터 이상과 80리터 이상의 능력 단위 0.5 단위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마팽 5니까 5 맞죠? 40 아니고 팽은 80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삽을 상비한 50m 이상의 것 한 포를 0.5 단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2번 문제. 소화기구 능력 단위 1단위의 바닥 면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소방 대상물별로 능력 단위가 다른데 면적 기준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30제곱미터마다, 즉 위 30이라고 암기를 하시고 공집관 문의장, 즉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공집관 적어볼게요. 문의장이라는 것은 문화재, 의료시설, 장례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5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재 시에 매우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바닥 면적을 50으로 작게 기준을 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근린생활시설, 우리 주변에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용실, 은행,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는 5가지만 외워볼게요. 노숙의 공판창이다. 노숙의 공판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얼마일까요? 바닥 면적이? 그렇죠. 100입니다. 100이다. 따라서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창고시설, 기타 업무시설이나 방송통신시설, 그리고 항공기 자동차 관련 시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 설치를 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시설은 200인데 이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내화구조라는 단서가 있을 때입니다. 내화구조는 불에 견디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에서 바닥 면적이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얼마일까요? 2를 곱하면 60이 되고, 두 번째는 2를 곱하면 100, 세 번째는 2를 곱하면 200이 되겠죠. 바닥 면적의 기준이 2배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내화 구조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2배로 구할 필요가 없겠죠. 위 30이 되겠고, 문화 집회시설 어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얼마이다? 공집관 문의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0입니다. 2번이 맞죠? 3번의 공동주택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되지 않는 세 번째의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는 얼마? 100입니다. 방송통신시설도 100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소화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소화기의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 층에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실습실에 소화기가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료실이 필요해서 이렇게 구획을 해서 재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재료실에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자, 그 기준이 바로 33이다.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화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33제곱미터 미만이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33제곱미터 이상이다. 소화기의 종류에는 소형과 대형이 있습니다. 소화 약재의 양이 어느 쪽이 더 많죠? 그렇죠. 당연히 대형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형의 경우에는 20m마다 한 대씩 설치하면 되지만 대형의 경우에는 약재가 많기 때문에 굳이 가깝게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죠. 따라서 좀 더 거리가 멉니다.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위락시설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위 30이라고 했죠. 틀렸죠? 소형 소화기의 경우 보행거리가 20 맞죠?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바닥 면적 기준이 얼마였죠? 30이 아니라 33제곱미터 이상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상이다. 틀렸죠? 다음은 대형 소화기 물어봤습니다. 대형 소화기는 약재량이 많기 때문에 20이 아니라 30m마다 설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34번 문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래 해설 보시면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 장치를 생각하시면 되고 소화기의 형태가 이렇게 하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가 새는 것을 감지했을 때 알려주고 혹은 불이 났을 때 소화 약재를 어떻게 한다? 방사해서 초기 소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 부분 보시면 소화 약재 방출구는 환기구 청소 부분과 분리가 되겠죠. 환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를 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출구 쪽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소화 약재가 환기구 쪽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되어 설치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고 감지부는 당연히 감지할 수 있는 유효한 높이와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가스의 종류에는 LNG와 LPG가 있는데 LNG 같은 경우는 가볍고 LPG는 무겁습니다. 따라서 가스가 샜을 때 LNG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천장 근방에 머무르게 되고 LPG는 무겁기 때문에 바닥 쪽에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4번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가스가 새는 것을 감지하려면 LNG 같은 경우는 천장 부분에 그리고 LPG는 바닥 부분에 즉 유효한 높이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차단 장치의 경우에는 전기를 차단하고 가스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해야겠죠. 4번에 보시면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수신부랑 분리해야 되겠죠. 공기와 비교한 가연성 가스라고 했는데 공기보다 가벼운 걸 LNG, 공기보다 무거운 걸 우리는 LPG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거운 정도에 따라서 적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신부 같은 경우는 주위의 열기류, 그리고 습기 등과 주위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지 가스가 노출됐거나 혹은 화재 발생 시에 인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소화약재 방출구는 당연히 환기구랑 분리해야 한다. 좋은 말이죠. 감지부는 유효한 높이와 위치에 설치한다. 좋은 말입니다.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덕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주방에 덕트가 설치되어 있나요? 덕트는 규모가 상당히 커야 됩니다. 따라서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 헤드는 이 내용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
35번 문제. 소형 소화기 일부 감소 조건으로 틀린가 물어봤습니다. 소형 소화기의 설치 기준은 20m마다 설치를 하고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를 하게 되는데, 아래 해설 부분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옥내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면 대형 소화기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소형 소화기는 3분의 2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소화기라고 했고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감소 조건이다. 소형 소화기, 스프링클러 설비, 소형 소화기,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마찬가지 소형 소화기를 설치 기준을 3분의 2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소형 소화기인데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라고 했는데, 고체 에어로졸은 간이 소화 용구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4번이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공간에 우리는 대기압을 받고 있습니다. 즉 공기의 압력을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하고, 이것보다 압력을 높은 것을 우리는 정압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압력.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압력보다 낮은 경우를 우리는 진공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러스 압력과 마이너스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가 있는데, 정압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압력계라고 하고 진공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진공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보시면은 진공압과 정압을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연성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의 연성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37번 문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서 기동이라는 것은 펌프가 기동한다는 뜻입니다. 펌프가 작동을 한다는 뜻이고, 수압이라는 것은 물의 압력입니다. 개폐라는 것은 열 개에 닫힐 테니까 열고 닫는다는 뜻입니다. 즉 물의 압력을 검지해서 배관 내에 있는 압력 변동을 검지해서 자동으로 펌프를 기동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설비를 우리는 압력 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 스위치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의 압력 챔버가 되겠고, 충압 펌프는 뭐냐면 주펌프와 충압 펌프 두 개가 보통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충압 펌프의 역할은 주펌프의 잦은 기동을 방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 수조는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수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 낙차압으로 가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올림 장치 같은 경우는 펌프가 공회전하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공회전은 물이 없이 기동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번 문제. 압축 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 기체에 따라서 소방용수, 즉 물을 압력을 가해주는 것이죠. 가압시키는 수조에 해당하는 것, 수조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압수조, 압력수조, 고가수조, 저수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가압송수 장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압력을 가하는, 그리고 송수는 물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규정 방수 압력과 우리가 원하는 방수 유량을 얻기 위한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펌프 방식의 경우에는 수계 소화 설비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즉 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저수조에 있는 물을 펌프를 이용해서 가압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압. 그러면 압력도 올라가고 유량도 커지게 됩니다. 즉 방수구의 밸브를 열었을 때 방수구에서 일정 압력의 물이 그리고 일정 유량의 물이 방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수동과 자동이 있는데 수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실수동에 소화전함이 여러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화전함을 열어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빨간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펌프가 기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서 기동하는 방식을 우리는 수동 기동 방식. 두 번째 방식은 압력 챔버가 있어서 압력 스위치가 압력을 감지하면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런 방식을 자동 기동 방식으로서 수계 소화 설비실에 가보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옥내 소화전이 자동 기동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가 수조 방식인데 고자가 높을 고입니다. 따라서 옥상에 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밸브를 열게 되면 자연 낙차압에 의해서 물의 가압이 되겠죠. 방수구를 열면 당연히 가압된 물이 방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자연 낙차압을 이용해서 가압 송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두 가지 방식 보도록 할게요. 압력 수조 방식과 가압 수조 방식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수조에 이미 압력이 가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조의 형태를 보시면은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물이 채워져 있고 그리고 색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은 압축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방수구의 밸브를 열 경우에 이 압축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압력과 방수량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장은 압력 탱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미 탱크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3분의 2는 물이고 3분의 1은 압축 공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압 수조 방식은 가압을 시켜야 되는데 따로 탱크가 필요합니다. 가스 탱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가압 가스통이 있습니다. 이게 질소가 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고압의 가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소 가스를 통해서 수조가 가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수구를 열면 가압된 물이 송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8번 문제에서는 압축 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 기체로 가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탱크가 필요하겠죠. 자, 이러한 타입을 우리는 가압 수조라고 합니다. 39번 문제 물올림 탱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올림 탱크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수온이 펌프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자, 지표면에 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수온이 지하에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수온이 펌프보다 낮은 경우라고 합니다. 자, 펌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펌프의 역할은 수온의 물을 토출해서 결국은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방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중간 지점에 밸브를 달아서 밸브를 열어서 펌핑해서 물을 헤드 쪽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펌프가 회전을 할 때 처음에 물이 없겠죠? 물이 없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어때요? 공회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물보다 높은 위치에다가 물올림 탱크를 설치를 하고 펌프가 공회전하지 않도록
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물올림 탱크에서 들어온 물을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즉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을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흡입식 배관에 존재하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압력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했었죠. 압력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압력을 측정을 하고 진공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압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펌프를 기준으로 소출 부분은 플러스 압력이 되겠고 흡입 쪽은 마이너스 압력이 돼야지 소원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압력계를 섞어 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다? 연성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게이지를 보시면 빨간색 부분인 마이너스 압력과 까만색 부분인 플러스 압력을 둘 다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우리는 연성계라고 하고 토출측 또는 흡입측 어디나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9번에 1.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렇죠. 겸용이 되겠죠. 겸용이라는 것은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용도로 쓰인다라는 것인데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기준을 보시면 펌프가 전용으로 써야지 다른 용도로 쓰이면 안 되겠죠. 따라서 겸용이 아닌 전용으로 할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토출 쪽은 압력계를 설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압력계는 정압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3번에 가압송수장치에는 최저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 배관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최저 운전이 무엇이고 순환 배관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펌프가 있고 펌프의 역할은 뭐라고 했죠? 수온에 있는 물을 펌핑을 해서 어떻게 한다? 스프링클러 쪽으로 화재 시에 물을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아무 때나 물이 방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밸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밸브를 열게 되면 스프링클러 쪽으로 토출되겠죠. 뭐가 토출됩니까? 물이 토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밸브를 닫게 되면 클로즈, 닫게 되고 펌프를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펌프를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수조에 있는 물이 이 배관 쪽으로 1차 측 배관이 되겠죠. 1차 측 배관 쪽으로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럼 배관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물이 계속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온이 물의 온도가 상승이 되고 물의 압력이 상승되게 되겠죠. 그럼 배관 안에 물에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러한 수온 상승과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분기점에서 배관 하나를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한다? 밸브를 설치하고 이 밸브를 열어서 물을 배수하게 됩니다. 물을 버리게 되면 당연히 수온도 떨어지고 압력도 떨어지게 되겠죠. 자, 다시 문장을 읽어볼게요. 최저 운전이라는 것은 밸브를 닫는 상태에서 계속 배관 내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운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수온이 상승하겠죠. 따라서 순환 배관을 설치해서 밸브를 열게 되면 물이 배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쓰이는 밸브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릴레이프 밸브라고 합니다. 4번 문제. 수온의 수위가 펌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이 경우 고가 수조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고가 수조의 경우에는 자연 낙차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가압 송수가 됩니다. 따라서 굳이 물올림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 40번 문제. 소화 설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소화 설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먼저 소방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볼게요. 종류 몇 가지 있었죠? 그렇죠. 5가지가 있었습니다. 암기하실 때는 소, 경, 비, 용, 활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소화 설비의 종류가 아닌 건 물어봤는데 소화기나 자동 소화 장치, 주방에 설치된 거죠.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와 같이 화재 시에 소화 약제를 방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번에 옥내, 4번에 옥외 소화전, 3번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되겠고, 연결 송수관 설비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소화 활동 설비, 즉 소방관이 소화 활동에 활용하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수관에 연결해서 물을 공급하는 설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